한강 다리 난간에 올라선 순간 내 통장엔 마이너스 1억 3천만 원이 찍혀 있었다. 28살. 평범하게 대기업 다니던 여자가 코인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건 내가 살아남은 진짜 이야기다. 2023년 3월 15일. 오늘 회사에서 승진 발표가 났다. 나는 떨어졌다. 같이 입사한 동기 지혜는 대리로 올라갔는데 나만 평사원이다. 점심시간에 지혜가 미안해 언니. 다음엔 꼭 될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그 말이 더 비수처럼 꽂혔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유튜브를 켰다. 알고리즘이 추천한 영상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직장인 월급으로 3개월 만에 3천만 원 번 방법. 클릭했다. 코인 투자 성공담이었다. 영상 속 남자는 비트코인은 이제 늦었어요. 알트코인을 노려야 해요. 저는 루나로 3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집에 도착해서 루나 차트를 찾아봤다. 최근 6개월간 그래프가 미친 듯이 올라가 있었다. 댓글창에는 나도 2천만 원 벌었다. 집 샀다. 회사 관뒀다는 인증글이 넘쳐났다. 그날 밤 나는 업비트 앱을 깔았다. 통장에 있던 500만 원을 전부 루나에 넣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게 내 인생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다. 2023년 4월 2일. 미쳤다. 정말 미쳤다. 500만 원이 700만 원이 됐다. 2주 만에 200만 원을 번 것이다. 회사에서 1년 동안 모아야 할 돈을 열흘 만에 벌었다. 점심시간마다 화장실 칸에 들어가서 차트를 확인했다. 퇴근하면 집에서 새벽 2시까지 코인 관련 유튜브만 봤다. 다음 루나는 이거다. 1100 코인 찾는 법, 이 코인 모르면 바보 같은 영상들.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명절 때 보고 한 달 넘게 통화도 안 했잖아. 나는 귀찮아서 대충 둘러댔다. 회사 일이 바빠서요. 곧 갈게요. 사실 명절에 고모가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너희 사촌 오빠는 벌써 과장 됐는데 너는 아직도 평사원이야? 나이가 벌써 28인데. 그때 가족들 앞에서 얼굴이 화끈거렸던 기억. 이번엔 다를 거다. 코인으로 크게 벌어서 다들 놀라게 해주겠다. 2023년 4월 20일. 적금을 깨버렸다. 3년 동안 모은 2천만 원. 원래는 전셋집 보증금 올릴 돈이었다. 하지만 루나가 계속 오르고 있었다. 어제는 하루 만에 15%가 올랐다. 계산을 해봤다. 2천만 원을 넣으면 한 달 뒤엔 3천만 원이 될 거다. 2달 뒤엔 5천만 원. 1년이면 억대다. 그럼 강남에 집을 살 수 있다. 회사도 관둘 수 있다. 은행 창구 직원이 물었다. 적금 해지하시면 이자 손해보시는데 괜찮으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네, 괜찮아요. 더 좋은데 쓸 데가 있어서요. 그날 저녁 2천만 원을 루나에 전부 넣었다. 총 투자 금액 2,500만 원. 평가 금액은 이미 3,200만 원이었다. 나는 천재가 된 기분이었다. 2023년 5월 8일. 루나가 폭락했다. 하루 만에 30%가 빠졌다. 3,200만 원이었던 평가 금액이 2천만 원으로 떨어졌다. 공황 상태가 됐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비명을 지를 뻔했다. 화장실로 뛰어가서 차트를 봤다. 빨간 봉이 끝없이 내려가고 있었다. 코인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사람들이 난리였다. 이거 회복되나요? 손절해야 하나요? 집어치우고 나갑니다 같은 글이 초 단위로 올라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 루나는 테라와 연동된 안정적인 코인입니다. 일시적 조정일 뿐이에요. 지금이 오히려 물타기 기회입니다. 저는 지금 5천만 원 더 넣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차트를 보니까 예전에도 폭락했다가 회복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이번에도 그럴 거다. 나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 한도는 1,000만 원. 그리고 그 돈을 전부 루나에 넣었다. 평균 단가를 낮추는 거다. 이렇게 하면 루나가 조금만 올라도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2023년 5월 12일. 루나가 죽었다. 코인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4일 동안 루나는 9만 원에서 0.001원까지 폭락했다. 말 그대로 증발했다. 내 3,500만 원이 5만 원으로 변했다. 회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구급차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의사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입니다. 푹 쉬셔야 해요라고 말했지만 나는 휴대폰만 붙들고 있었다. 이건 현실이 아니다. 꿈이다. 악몽이다. 곧 깨어날 거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감았다 떠도 업비트 화면의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평가 금액 5만 원. 투자 원금 3,500만 원. 손실률 마이너스 99.9%. 2023년 5월 20일. 회사를 그만뒀다. 아니, 잘렸다. 일주일 동안 병가를 내고 출근을 안 했더니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다. 더 이상 근무가 어려울 것 같으면 퇴사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어차피 회사에 갈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 집에서 2주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었다. 밥도 안 먹었다. 물만 마셨다. 거울을 봤더니 몰라볼 정도로 수척해져 있었다.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은 갚아야 한다. 은행에서 독촉 문자가 왔다. 연체 시 신용 등급이 하락하며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적금 깬 2,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 총 3,000만 원이 날아갔다. 나한테 남은 건 퇴직금 800만 원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 돈으로 다시 코인을 해서 손실을 만회하겠다. 이번엔 신중하게 할 거다. 루나 같은 함정에 안 빠질 거다. 2023년 6월 3일. 퇴직금 800만 원을 리플에 넣었다. 리플은 안정적인 코인이라고 유튜브에서 봤다. 미국 법원에서 소송만 이기면 10배는 오른다고 했다. 2주 동안 800만 원이 1,100만 원이 됐다. 300만 원을 벌었다. 조금씩 회복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욕심이 생겼다. 이 속도로는 3,000만 원을 만회하려면 1년이 걸린다. 더 빠르게 벌 방법이 필요했다. 선물 거래를 알게 됐다. 레버리지를 걸면 10배, 20배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손실도 10배, 20배지만 잘하면 대박이다. 첫 선물 거래는 성공이었다. 100만 원으로 10배 레버리지를 걸어서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잡았다. 3시간 만에 200만 원을 벌었다. 이거다. 이게 답이다. 나는 코인 트레이더가 되기로 했다. 2023년 7월 10일. 한 달 만에 1,1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줄었다. 선물 거래는 생각보다 어려웠다. 10번 거래하면 8번은 청산당했다. 청산. 이 단어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순식간에 투자금 전체가 사라지는 거다. 복구 버튼도 없다. 그냥 증발한다. 돈이 필요했다. 대출을 알아봤다. 신용대출 한도는 2,000만 원이었다. 금리는 연 9%. 높았지만 선택지가 없었다. 대출받은 2,000만 원을 선물 거래에 넣었다. 이번엔 신중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손절 라인을 정확히 정하고 욕심 부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틀 만에 1,000만 원이 날아갔다. 비트코인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였다. 조금만 기다리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며 버티다가 청산당했다. 2023년 8월 5일.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 6개 카드사에서 총 5,000만 원. 금리는 연 15% 넘게 나왔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이번에 크게 한 번만 벌면 다 갚을 수 있어. 그동안의 손실도 다 만회할 수 있어. 5,000만 원을 선물 거래에 올인했다. 20배 레버리지로 이더리움 숏 포지션. 차트가 하락 패턴을 보였다. 이번엔 확실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더리움이 폭등했다. 10%가 오르는 순간 청산 알림이 떴다. 포지션이 청산되었습니다. 잔액 0원. 5,000만 원이 30분 만에 사라졌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소리를 질렀다. 이웃집에서 벽을 쾅쾅 두드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2023년 9월 1일.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 정식 금융권에서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됐다. 신용 등급이 바닥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사채 금리는 월 10%였다. 3,000만 원을 빌렸다. 한 달 뒤에 3,3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괜찮아. 일주일이면 2배로 만들 수 있어. 그동안 경험이 쌓였잖아. 하지만 3,000만 원은 사흘 만에 바닥났다. 이번엔 알트코인 선물 거래를 했다. 변동성이 큰 코인으로 큰 수익을 노렸지만 연속으로 청산당했다. 사채업자한테 전화가 왔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원금이랑 이자 3,300만 원 입금하세요. 안 그러면 당신 부모님 댁으로 찾아갑니다. 나는 울면서 말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꼭 갚을게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안 들어오면 일주일에 200만 원씩 더 붓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2023년 9월 15일. 엄마한테 전화했다. 엄마,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엄마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만. 꼭 필요해. 2천만 원? 그게 무슨 돈이야?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잖아. 왜 갑자기 그런 큰 돈이 필요해? 나는 거짓말을 했다. 친구가 사업하는데 투자하려고. 나중에 몇 배로 받을 수 있대.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말했다. 너 요즘 이상해. 목소리도 이상하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무 일 없어. 그냥 돈 빌려줄 수 있는지만 말해줘. 우리 집도 여유 없어. 네 동생 대학 등록금에 아버지 병원비에. 미안하지만 못 빌려줘. 전화를 끊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2023년 10월 3일. 친구들한테 돈을 빌렸다. 대학 동기 5명한테 각각 2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빌렸다. 다음 달 월급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라고 거짓말했다. 사실 나는 백수였다. 다들 내가 회사 다니는 줄 알았다. 빌린 1,000만 원으로 또 코인을 했다. 이번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하자. 레버리지 낮게 잡고 손절 라인 확실히 정하자. 하지만 1,000만 원은 이틀 만에 날아갔다. 또 청산이었다. 친구들한테 사과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돈 갚는 게 조금 늦어질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줘. 친구 한 명이 전화를 했다. 야, 너 지금 무슨 일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 나는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꼭 갚을게. 그 친구가 한숨을 쉬었다. 돈은 나중에 갚아도 돼. 그것보다 너 상태가 더 걱정돼. 우리 한번 만나자. 나는 만나지 않았다. 친구들을 볼 면목이 없었다. 2023년 11월 10일. 총 빚이 1억 원을 넘었다. 신용대출 2천만 원, 카드 현금 서비스 5천만 원, 사채 3천만 원, 친구들 1,000만 원. 매일 독촉 전화가 20통 넘게 왔다. 더 이상 받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두거나 비행기 모드로 해뒀다. 집에서 쫓겨날 위기였다. 월세를 3달째 밀렸다. 집주인이 이번 주까지 안 내시면 짐 다 내놓겠습니다. 라고 경고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 일주일 동안 편의점 도시락으로 버텼다. 그것도 돈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만 먹었다. 거울을 봤다. 몸무게가 10kg 넘게 빠졌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얼굴에는 여드름이 가득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2023년 12월 1일. 한강에 갔다. 새벽 3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난간에 올라섰다. 아래 검은 물이 출렁거렸다.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 거다. 빛도 고통도 수치심도. 휴대폰이 진동했다. 엄마였다. 새벽인데도 전화를 했다. 왜 전화를 안 받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는데. 제발 한 번만 받아줘. 엄마 목소리 좀 들어줘. 눈물이 났다. 음성 메시지로 넘어갔다. 아가야, 무슨 일이 있는지 엄마한테 얘기해줘. 엄마가 도와줄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엄마한테는 네가 제일 소중해. 제발 전화 줘. 난간에서 내려왔다.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죽으면 엄마는 어떻게 되지? 동생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은 잠을 잘 수 없었다. 2023년 12월 15일. 개인회생을 알아봤다. 변호사 상담을 받았다. 지금 총 채무액이 얼마나 되시죠? 1억 3천만 원 정도요. 변호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8이요. 수입은? 지금은 없어요. 백수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 인가를 받으려면 최소한의 변제 능력을 증명해야 해요.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합니다. 알바라도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사채는 개인 회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요. 불법 대부업체는 채권자 명단에 올리기 어렵거든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2024년 1월 20일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시급 9,500원. 첫날 손님이 와서 담배를 달라고 했다. 담배 진열대 위치를 몰라서 3분 동안 헤맸다. 손님이 짜증을 냈다. 아니, 알바생이 담배 위치도 몰라요? 제대로 교육받았어요? 얼굴이 화끈거렸다. 죄송합니다. 새벽 4시쯤 되니까 졸음이 쏟아졌다. 카운터에 앉아서 눈을 감았다가 점장한테 걸렸다. 야, 손님 오면 어떡하려고 자? 정신 차려. 첫 월급은 180만 원이었다. 한 달 동안 밤을 새워 일해서 번 돈. 이 돈으로 빚을 갚으려면 60개월, 5년이 걸린다. 2024년 3월 5일. 사채업자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다. 초인종을 10번 넘게 눌렀다. 문을 두드렸다. 나와요. 알아요, 안에 있는 거. 오늘 안 나오면 부모님 집으로 갑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1시간 뒤에 그들이 갔다. 그날 저녁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 아가야, 오늘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어. 너 빚쟁이한테 쫓기는 거니?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울었다. 얼마나 빚졌는데? 왜 진작 말 안 했어? 1억 넘겨. 엄마가 비명을 질렀다. 뭐? 1억? 28살 애가 어떻게 1억이나? 코인 하다가. 코인? 그 도박 같은 거? 네가 그런 걸 왜 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2024년 4월 12일. 엄마 아빠가 올라왔다. 고향에서 4시간 걸려서. 엄마는 나를 보자마자 울었다. 이게 뭐야? 얼마나 고생했으면 이렇게 말랐어. 아빠는 말이 없었다. 그냥 담배만 피웠다. 거실에 앉아서 모든 걸 설명했다. 루나 폭락, 선물 거래, 대출 사채. 엄마는 계속 울었다. 아빠는 한숨만 쉬었다. 변호사 상담 받았어. 개인 회생 신청할 수 있대. 아빠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럼 해. 빨리. 엄마가 물었다. 우리가 돈을 모아서 갚아줄 수는 없어? 아빠가 고개를 저었다. 1억을 어떻게 모아? 우리 집에 그런 돈 없어. 엄마가 다시 울었다. 2024년 5월 8일. 개인 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 심사에는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다. 변호사 비용으로 300만 원을 냈다. 엄마 아빠가 보내주신 돈이었다. 편의점 알바를 계속했다. 낮에는 택배 상하차 알바도 시작했다. 하루에 4시간 자고 20시간 일했다. 몸이 너덜너덜해졌다. 허리 통증이 심했다. 손목도 아팠다. 하지만 쉴 수 없었다. 돈을 벌어야 했다. 친구들은 다 떠났다. 빌려준 돈 못 받은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다. SNS도 차단당했다. 세상에서 제일 외로웠다. 2024년 7월 20일.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개인 회생 인가가 나지 않았다. 이유는 변제 계획의 실현 가능성 부족이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현재 수입으로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거나 수입을 늘려야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개인 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다만 파산하면 7년간 신용불량자가 되고 재산 형성에 제약이 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다. 2024년 9월 3일. 한강 다리 위에 또 올라갔다. 이번엔 정말 끝내려고 했다. 난간을 넘어섰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다리가 떨렸다.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빚만 있고 미래도 없는데. 가족들한테 짐만 되는데. 그때 뒤에서 누가 소리쳤다. 이봐요. 거기 서요. 경찰이었다. 2명이 달려왔다. 진정하세요. 천천히 이쪽으로 나와요. 한 명이 내 손을 잡았다. 난간 안쪽으로 끌어당겼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경찰이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얘기해봐요. 나는 울면서 모든 걸 말했다. 코인 빚, 개인 회생 실패, 사채업자. 경찰이 말했다. 일단 병원에 가요. 정신과 상담 좀 받아보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2024년 10월 1일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 약을 먹기 시작했다. 항우울제, 수면제, 항불안제. 상담 선생님이 말했다. 당신은 도박 중독이었어요. 코인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었던 거예요. 코인이 도박이에요? 당신에게는 그랬죠. 투자는 분석과 계획이 있어야 해요. 당신은 그냥 운에 맡기고 돈을 걸었어요. 그게 도박이에요. 충격이었다. 나는 그동안 투자한다고 생각했는데 도박을 하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먼저 코인을 완전히 끊으세요. 앱 삭제하고 커뮤니티 탈퇴하고. 다시는 안 봐야 해요. 그날 업비트 앱을 삭제했다. 코인 관련 유튜브 채널도 다 차단했다. 2024년 11월 15일. 개인 파산 신청을 했다. 이번엔 인가가 났다. 변호사가 말했다. 축하드려요. 이제 빚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다만 7년간은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고 해외여행도 법원 허가가 필요해요. 괜찮아요. 그냥 빚만 없어도 돼요. 엄마한테 전화했다. 엄마 개인 파산 인가 났어.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구나. 미안해요. 엄마 아빠한테 너무 걱정 끼쳐드려서. 됐어.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천천히. 2025년 1월 10일.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고 제과점 정규직으로 취업했다. 월급은 230만 원. 적지만 안정적이었다. 4대 보험도 들어가고 퇴직금도 있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빵을 굽고 진열했다. 손님들한테 웃으며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처음으로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2025년 3월 5일. 도박 중독자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 번. 거기서 만난 사람들도 나와 비슷했다. 주식으로 망한 사람, 카지노로 망한 사람, 경마로 망한 사람. 한 분이 말했다. 중독은 평생 안고 가야 해요. 완치는 없어요. 다만 관리할 수는 있죠. 어떻게 관리해요? 매일 오늘 하루만 도박 안 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오늘 하루만. 그 말이 위로가 됐다. 2025년 5월 20일. 1년 만에 제대로 된 저축을 시작했다. 월 10만 원씩. 적지만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니까 뿌듯했다. 예전엔 몇 천만 원도 한순간에 날렸는데 이제는 10만 원도 소중했다. 엄마한테 5만 원을 보냈다. 엄마 용돈이에요. 조금이지만 받아주세요. 엄마가 전화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고마워. 우리 딸 이제 정말 괜찮아진 것 같아. 나도 울었다. 2025년 8월 10일. 제과점에서 부점장으로 승진했다. 월급이 270만 원으로 올랐다. 사장님이 말했다. 일 열심히 하더니 역시.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퇴근길에 거울을 봤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몸무게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나 이제 괜찮은 것 같아. 2025년 11월 1일. 도박 중독자 모임에서 내 이야기를 했다. 신입 회원들 앞에서. 저는 코인으로 1억 3천만 원을 날렸어요. 2번 자살을 시도했고요. 개인 파산도 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있어요. 빚도 없고 정규직도 다니고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행복해요. 한 사람이 손을 들었다.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하루씩 살았어요. 오늘 하루만 코인 안 보겠다. 오늘 하루만 견디겠다. 그렇게 하루하루 보냈더니 1년이 됐더라고요. 박수 소리가 들렸다. 2025년 12월 8일. 오늘 엄마 아빠가 서울에 올라오셨다. 내가 사는 원룸으로. 엄마가 냉장고를 보고 웃었다. 반찬이 꽉 차 있네. 잘 먹고 있구나. 아빠는 창문 밖을 보며 말했다. 전망 괜찮네. 여기 살만해? 네, 좋아요. 저녁을 같이 먹었다. 내가 만든 김치찌개였다. 엄마가 말했다. 맛있다. 우리 딸 요리 실력 늘었네. 엄마가 가르쳐준 거잖아요. 아빠가 물었다. 요즘 행복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행복해요. 진심이었다.
억대 자산은 없지만 빚도 없다. 큰 꿈은 없지만 작은 일상이 있다. 그걸로 충분했다.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첫눈이었다. 아, 첫눈이다. 엄마가 웃었다. 소원 빌어봐. 나는 눈을 감았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내일 하루도 무사히. 그게 내 소원이었다.